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의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갑수입니다. 최근 뉴스예요. 미국의 어떤 여성이 4주째 딸꾹질이 멈추지 않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검사를 다 해봤는데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요, 의학이나 과학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일이 세상엔 참 많이 있죠. 이 봄이 되면 찾아오는 춘곤증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 겨울 동안 움츠렸던 사람 몸이 따뜻한 봄날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제 호르몬이며 중추신경 등에 자극을 주고 또 그 때문에 일어나는 일종의 피로 현상이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아니면 봄이 되면 활동량이 늘고 단백질, 비타민 등 각종 영양소의 필요량이 증가하는데 겨우내 이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서 생기는 영양상의 불균형이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춘곤증을 이기기 위해선 규칙적인 생활, 또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수녀와 경호원이라는 희곡 한 편 준비했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수녀와 경호원의 작가 이우천 씨입니다. 이우천 작가는 1973년 경기도 포천생으로 현재 극단 대학로 극장에서 극작가와 연출가로 활동 중입니다. 2001년에 사랑합니다. 2002년에 창작하다 죽어버려라. 2003년에 신의 아들, 2004년에 우박, 2005년에 오뎅파리 청년, 그리고 2006년 수녀와 경호원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잠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천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예, 2006년 작품이군요. 오늘 함께할 수녀와 경호원. 두 사람 이 등장인물이 이제 뭐 생각하기에 따라 쉽지 않은 만남이 이제 쭉 전개되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 작품은 사실은 안에 두 개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예. 대강 그 얼개가 이제 수녀와 경호는 영화 촬영되는 영화의 내용이고요. 예. 그 촬영 장면, 이게 이제 한 이야기로 흘러가고, 예. 그걸 촬영하는 영화 감독하고, 예. 그 시나리오를 쓴 작가와의 또 이제 얽히고 설키는 관계, 이렇게 구도가 돼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저 학교 시절에 이런 형태를 뭐 무슨 작품이라고? 액자 형식이라 그래가지고 많이들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사실 애초에 이 작품을 구상했을 때는 2인극이었습니다. 수녀와 경호원 2인극이었었는데, 막상 작품을 써놓고 보니까, 이대로 공연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지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수녀와 경호원이라는 2인극을 먼저 써놓고, 나중에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게, 그렇다면은, 이 수녀와 경호원이라는 어떤 이 드라마를 찍고 있는 영화팀이라는 거를 또 한쪽에 등장을 시켜서, 그 영화를 찍고자 하는, 감독과 작가의 어떤 싸움, 그리고 수녀와 경호원의 본능과 이성의 이 싸움이 매치가 되면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녀와 경호원 간에 오가는 일종의 뭐 사랑의 줄다리기라고 그럴까요? 예. 이거는 먼저 읽어본 저로서 이제 다분히 신파적인 설정, 옛날 고전적인 감정의 이제 교감, 갈등, 이런 것이 그려지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감독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이고, 그 작품을 쓴 작가는 왜 이렇게 몰라주느냐, 지금 이러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그 영화를 찍는 감독과 작가는 제 내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제가 이제 수녀와 경호원이라는 작품을 쓰면서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시대가 너무 순수함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한 번쯤은 정말 순수한 작품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구성을 해서 수녀와 경호원을 썼는데, 막상 이건 순수함도 좋지만 너무 심파 아닌가, 이런 어떤 거부감이 내 내면에 있었어요. 예술 세태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어느 쪽으로 길을 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렇게 고민하는 내 자신을 두 개의 어떤 내 분신을 꺼내서 이 모습조차도 관객에게 보여주자. 관객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자, 도대체 어떤 사랑의 이야기가 교차하길래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 이우천 선생님 잠깐 좀 기다려 주시고요. 드라마를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뭐 국경 없다 하는 얘기, 그 유명한 얘기인데, 이 현실에서 정말 그런 건지, 여기 두 개의 사랑 이야기가 나란히 펼쳐져 나갑니다. 이유천의 희곡, 수녀와 경원 함께 하시겠습니다. 조용한 작은 성당. 경호원이 수녀를 보기 위해 또 찾아왔다. 경호원은 한쪽 벽에 걸린 그림을 보고 있었다. 성당의 엄숙한 분위기와는 조금 안 어울리는 듯한 그 그림 속엔 자유를 갈망하는 여인이 있었다. 찻잔을 쟁반에 받쳐들고 수녀가 들어왔다. 이곳에 걸려있기엔 너무 위태하지 않습니까? 그림 말이오. 고민 중이에요. 떼자니 아깝고 계속 걸자니 남의 눈이 신경 쓰이고. 저 그림 필시 수녀님을 껍질을 깨고 새롭게 태어나고 싶어하는. 아무래도 떼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무턱대고 찾아오시면 곤란해요. 그동안 왜 연락이 없었어? 바빴어요. 하루를 통틀어 어느 한순간 수녀님이 머릿속에서 떠난 적이 없어. 제가 바라던 바가 아니에요.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수녀복에 성경책 끼고 다소곳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한심한지. 전 이 수녀복이 너무나도 편안하고 좋답니다, 김 선생님. 세상에서 제일 비겁한 게 자기 기만이요. 왜 제가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죠? 문득문득 수녀님의 눈동자를 스치듯 지나가는 지독한 외로움의 흔적, 축 처진 그 작은 어깨에서 배어나는 대책 없는 고달픔.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압니다. 그래도 노력해 봅시다. 전 너무 많이 돌아왔어요. 사거리에서 유턴하듯 그렇게 쉽게 돌아갈 수가 없답니다. 본능은 절대 없어지지 않소. 그저 억눌려서 분출하지 못할 뿐이지. 본능이 저한테도 아직 남아있을까요? 하여튼 C급들 짓거리란. 렌지! 누구야? 누가 떠들어? 나 진짜. 그랬다. 수녀와 경호원은 영화 제목이고 지금은 영화 촬영 중이었다. 영화의 흐름을 깬 것은 정 감독이었다. 남들은 지금 왕의 남자를 찍고 괴물을 찍는데 뭐 수녀와 경호원? 괴물은 괴물이고 이건 이거지. 쪽팔려서 숨어 다닌다니까요. 사람들 마주치면 요즘 뭐 하냐고 물어볼까 봐. 난 다 얘기하고 다니는데 정 감독이랑 이거 한다고? 내가 싫다. 내가 싫어. 강 작가한테 전화했어? 수정본 언제 나온대? 아주 그게요. 뭐 정 고쳐달라면야 고치겠지만 그냥 좀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걸 시나리오라고 써놓고 나불대는 거야? 잠깐 당장 나오라 그래. 예. 이봐 정 감독. 왜 그래? 찍을 맛이 나야 찍죠. 이게 영화입니까? 이제 와서 그럼 어떡해? 불이 땐 가만히 있고. 수정이 될 줄 알았죠. 야 이씨. 박 기사는 정 감독에게 화를 내면서 라이터를 집어던졌다. 그럼 어찌자는 거야? 이게 지금 몇 번째야? 시나리오에 불만 있으면 나중에 작가랑 만나서 지지고 복구하든지, 어? 아니면 정 싫으면 영화를 없든지 말이야.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그렇다고 뭐 화까지 내시고 그래요. 찍을 거야 안 찍을 거야? 찍어야죠. 찍자고요. 정 감독. 예. 강 작가한테 전화해서 당장 시나리오 고쳐서 오늘 중으로 나한테 갖고 오라 그래. 알았어? 예. 슈카. 자, 슛 갑니다. 조용. 레디. 사운드. 스피드. 카메라. 놀아.
씬 넘버 4, 컷 넘버 5, 테이크 넘버 2. 액션! 다시 촬영은 재개됐다. 수녀와 경호원은 다시 연기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결국 얼마 가지 못하고 하여튼 C급들 짓거리는. 엔지! 아이, 누구야? 고기 좀 더 시켜라. 고기 좀 더 주세요. 촬영팀들은 오늘 찍을 씬들을 다 마치고 술 한잔 기울이고 있었다. 정 감독은 앞으로 자신이 쓸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무대는 시골길이고 아이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쥐고 신나서 뛰어가는 거야. 이때 깔리는 엄마의 나레이션. 고추 판도냐, 전과 사면 공부 열심히 해. 전과요? 야, 너 전과라고 있어. 상고서 같은 거. 너 몇 살이야? 전과를 몰라? 저 학교 다닐 땐 그런 거 없었어요. 내가 늙은 거냐, 얘가 어린 거냐? 그래서요. 학교 앞에서 전과를 사려는데 돈이 없는 거잖아. 돈을 잃어버려서 안달난 그 아이의 그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그 순수한 모습. 그걸 보여주는 거야. 언제부턴가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살았던 순수함, 동심함. 정 감독은 그렇게 자신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떠들면서 결국 지금 찍고 있는 영화 각본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졌다. 강 작가 이거 오기만 해봐. 죽었어 아주. 자, 마셔. 잠시 후 강 작가가 회식 자리에 나타났다. 아유, 고생들 많으십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조 감독님, 고생 많았죠. 아유, 감독님 때문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 바쁘세요? 미니 시리즈 하나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PD 선생님 만나고. 그러면 정신 없으시겠네요. 언제부터 들어가요? 다음 달부터 촬영 들어간다는데, 스트레스예요. 나 머리 빠지기 시작했잖아. 참, 감독님. 김창섭 PD님 아세요? 감독님 잘 아신다고 하던데. 영화 아카데미 동기라고. CF 쪽인데. 어찌된 일인지 오기만 하면 죽일 것처럼 불만을 털어놓던 정 감독은 정작 작가가 오자 얌전하게 변해 있었다. 드라마 하신 지는 한참 됐어요. 감독님, 아카데미 다니실 때 천재였다면서요? 어휴, 대단했다고 하시던데요. 자식, 쓸데없이. 이때 화장실을 갔던 촬영기사 박 기사가 들어왔다. 시원하다. 아이고, 우리 예쁜 강 작가. 왜 이렇게 얼굴 뵙기가 힘들어? 아유, 우리 박 감독님 많이 하셨네. 고생 많으시죠? 그렇지 뭐. 참. 정 감독, 강 작가 왔는데 뭐 하실 말씀 없어? 계속 꼬장 부리시더니 말이야. 제가 언제 꼬장을 부렸어요? 감독님, 저 찾으셨어요? 저 혼내시려고 그러죠. 시나리오 못 썼다고. 아이, 박 기사님 괜히. 그리고 박 감독님은 나날이 젊어지세요. 근데 제가 잘 모시기 때문입니다. 너 아직 안 갔냐? 작가님 오셨으니까 2차 가야 되겠는데요. 아유, 가긴 어딜 가. 아침부터 촬영인데. 박 기사님 노래 한번 들어야 되는데. 박 감독님. 저 진짜 박 감독님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영화계 명창이시라면서요. 오늘 한번 들려줘? 얌전히 있던 정 감독이 느닷없이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를 깨고 일어났다. 강 작가, 왜 자꾸 박 기사님한테 감독이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무슨 할리우드야? 나도 감독, 박 기사님도 감독. 촬영장에 감독이 둘이야? 네? 수녀와 경호원은 다시 촬영에 들어갔다. 근데 참 묘한 건 그렇게 죽음을 떠올리고 나면
늘 넉넉함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 애쓰지 말고 좋게 좋게. 될 대로 되라는? 그런 절망은 아니요. 뭐랄까, 초연해진달까? 죽음을 통해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요. 어떤 거대한 무언가가 아닌 작고 사소한 행복. 깨달음을 얻은 스님이 오후 햇살만 받고 있어도 마냥 행복해하는. 진정한 행복은 사소한 일상에 무궁무진하다는 걸 우린 모르고 살죠. 엄청난 무언가를 얻으려고 평생 발버둥치지만 결국 남는 건 빈손뿐이에요. 제가 수녀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그 말이요. 한 번쯤 굴레에서 벗어나 모든 걸 본능에 맡겨봐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만큼 열매도 달 거요. 경호원은 계속해서 수녀를 설득시키려 했다. 자신의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하지만 수녀는 그럴 수 없었다. 죽기 직전인 어느 노인한테 누가 물었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거. 젊었을 땐 돈 버느라, 결혼해선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늙어서 노후를 준비하느라고 하고 싶은 일 못하고 고생고생 일만 한 거. 만약 다시 젊은 시절로 되돌아간다면 다 때려치고 정말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거라고.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게 세월임을 뻔히 알면서도 우린 시계 초침 소리에 너무 무덤덤한 게 아닐까요? 맞소. 지금 이 순간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과거가 돼버리니까. 왜 웃으세요? 아니요. 갑자기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이 나서. 성당에서 농성 중인 단체 대표와 협상하기 위해 대통령은 비공식 특사를 파견했었다. 경호원은 그 특사를 수행했고 그들은 거기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 단체 대표를 만나기 위해 성당 문 앞에 있는데 갑자기 문이 살짝 열리더니 어느 노조원이 특사의 멱살을 쥐고 꽉 끌어당겼어요. 깜짝 놀랐죠. 그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끌려 들어가는 특사를 가까스로 잡고 그 노조원의 머리채를 잡아 끄는데 갑자기 어디서 물이 쏟아졌어요. 놀라서 보니까 수녀님이 양동이를 들고 바들바들. 사람을 개처럼 잡아 끄는데 저도 놀랐어요. 노조 대표와의 협상이 물거품이 되고 신부님과 잠시 말씀을 나누는 특사님을 경호하는데 누가 뒤에서 그랬어요. 커피 드릴까요? 돌아서는데 수녀님이 절 보고 웃고 있었어요. 좀 전에 그 악으로 깡으로는 쏙 감추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주위가 환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랑은 늘 그렇게 소리 없이 찾아오나 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냉정하게 내쳤어야 했네요, 김 선생님을. 그랬으면 다음날 무턱대고 찾아와 제게 했던 김 선생님의 그 황당한 사랑 고백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사랑은 운명이요. 수녀인 제 삶도 운명이에요. 신의 부름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우울하진 않소. 제가 우울해 보이나요? 머리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모든 게 안 보이는 건 아니요. 김 선생님은 제겐 사랑이기 전에 아픔이에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상처만 덧나는. 그 아픔 한번 꾹 참고 고름을 짜냅시다. 그래야 상처도 아물고 새 출발할 수 있지 않겠소? 김 선생님, 도대체 제게 뭘 기대하시는 거죠? 날 봐요. 진짜 모르겠소? 촬영이 끝난 후 술자리. 정 감독과 강 작가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다. 수녀와 경호는 베스트 극장에서 하면 되잖아. 사랑하고
본능에 충실합시다. 김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되죠. 리모컨만 누르면 두 발 뻗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TV도 보여주면 되지. 정 감독은 또 강 작가가 쓴 시나리오에 대해 면박을 주고 있었다. 감독님이 늘 오르세요? 마치 구원받으시려는 것 같아요, 영화로. 구원받을 수 있지. 개떡 같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지. 영화 대단해요? 전요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 강 작가는 영화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감독님. 그럼 시나리오를 쓰지 말았어야지.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도 선해요. 처음 제 시나리오 읽고 나서 그 표정. 아, 완전 똥 밟았다. 내가 그랬나? 내가 열받아서 그날 감독님 작품 다 비디오로 빌려서 봤잖아요. 얼마나 잘 만들었나 보자. 근데 감독님 작품 참 좋더라. 나 완전 감동 먹었잖아요. 그래? 이렇게 고마울 때가? 내내 생각했죠. 아니, 이 감성을 가지신 분이 왜 수녀와 경호원을 그렇게 싫어할까? 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관두세요. 관두면? 이참에 감독 한번 해보게요. 그래? 그럼 내가 따뜻하게 쳐줄게. 강 작가, 감독하지 말고 배우해. 배우해도 되겠어. 아주 뭐 미모가 배우야 배우. 응? 제 외모 보고 계셨어요? 그럼 보이는데 안 보나? 감독님이 보시기에도 제가 좀 예뻤나 보죠? 예쁘지. 아마 우리나라 작가 중엔 제일 예쁠걸. 욕심나고 그러세요? 어? 그거 뭐냐? 잡아뜨린다 그러나? 그러고 싶으시냐고요. 야, 이 강 작가 세네. 강 작가 애인 없어? 결혼해야지. 감독님 모르셨구나? 저 이혼했어요. 남편이 바람핀 걸 알았을 때 제가 느낀 첫 번째 감정이 뭐였는 줄 아세요? 자유예요. 자유. 자유? 이상하죠. 근데 정말 그랬어요. 난 이제 자유다. 그 어떤 것도 날 구속할 수 없다. 구속? 이런 말 되게 좋아하네, 강 작가. 시나리오도 맨 그 소린데. 주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날 구속하잖아요. 난 빨개 벗고 활보하고 싶은데 세상이 그걸 허락하지 않잖아요. 자, 그 좋은 걸 왜 허락 안 할까? 어? 모든 스태프들은 아침 일찍 나와 촬영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 감독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진짜 지금 몇 시인데? 야, 조 감독! 예. 야, 정 감독 안 오냐? 오늘 촬영인 거 몰라? 전화 드려봐, 전화. 안 받으시는데요. 어제 시나리오 때문에 강 작가님 만나러 가신다고 했는데. 그래? 이때 정 감독이 심각한 표정으로 조심스레 들어왔다. 아니, 봐, 정 감독 지금 몇 시? 아,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일은요? 배우들은? 분장하고 있어요. 거의 끝나갑니다. 아니, 정 감독. 강 작가하고 잘 안 됐어? 아니, 강 작가가 끝까지 자기 시나리오가 좋다고 열받아서 밤새 술만 폈네.
늦게까지 강 작가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늦게 나온 것에 대한 미안함에 정 감독은 거짓말로 둘러댔다. 저보고 감독 때려 치래요? 지가 한다고? 참, 강 작가가 실수했구만. 준비됐습니다. 그래. 하자. 박 기자님, 죄송합니다. 아이, 뭐, 죄송해요. 우리 자네 오기 전에 계속 카메라 연습하고 있었어. 응? 자, 오늘도 우리 열심히 한번 찍어봅시다. 자, 가자. 준비해. 축하합니다. 정 감독은 그렇게 은근슬쩍 넘어갔다. 그들은 다시 영화 촬영에 들어갔다. 수녀는 두 종류랍니다. 순백처럼 고기에서 속세에 물들지 못해 수녀가 되거나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을 때 그때 수녀가 되거나. 극과 극이네요. 그것은 다른 듯 하지만 사실 같소. 극과 극 말이오. 어쩌면 극도의 순결과 극도의 타락이 같기 때문에 수녀도 될 수 있는 걸 거요. 동의할 수 없지만 만약 그렇다면 전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중간이요. 아주 깨끗하지도 아주 더럽지도 않은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 그렇다면 전 수녀가 되지 말았어야 했네요. 내 말이 그 말입니다. 보편적인 삶을 통해 평범하게 살아가야 할 소시민이 이런 주제넘은 거북이 등짐을 지고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꼴불견이요. 봉쇄 수녀원이라고 있어요. 그곳은 한 번 들어가면 파괴하거나 죽어야만 밖으로 나올 수 있죠. 직계 가족이 아니면 면회조차 안 되고 쇠청살로 가로막혀진 그곳에서 수녀들은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기도와 봉사로 하루 일과를 보냅니다. 허나 그곳에 계신 수녀 어느 분이든 행복으로 충만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그 누구도 감각적 쾌락을 느낄 리는 없는데 말이죠. 난 지금 수녀님 얘기를 하는 거요.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한 쇠창살 아래 수녀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앞에 들끓는 볼륨을 억누르고 다소곳에 앉아있는 이 답답한 수녀 말이오. 그거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선생님 계속 저한테 수녀님이란 호칭을 쓰는 거.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우이동 언덕에 15평 남짓이었어요. 신혼 때 우리 집이. 남편 퇴근 시간 맞춰서 임신한 몸으로 우산을 챙겨 들고 정류장으로 나갑니다. (30분쯤) 지나서 길 건너 버스에서 내리는 남편이 보여요. 서류 가방을 우산처럼 들고는 주위를 두리번 절 찾아요. 손을 흔들고 있는 날 발견하고는 씩 웃으며 내 쪽으로 뛰어와요. 근데 빗물로 흥건한 찾길을 뛰어오던 남편이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져요. 어느새 그 자리엔 회색 택시가 서 있어요. 벽지에서 남편의 시신을 태우고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아이가 사산됐다고. 불행은 그렇게 삼류소설처럼 문득 찾아와 제 가슴을 한바탕 헤집고 어디론가 사라졌답니다. 정 감독과 강 작가는 그날 밤새 시간을 보내고 나서 좀 더 가까워졌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산에도 올랐다.
힘드시죠? 가슴이 탄다, 타. 강 작가 잘 뛰네. 처음 치곤 잘하셨다니까요. 대단해, 강 작가. 언제부터 운동했어? 글쎄요. 1년 됐나? 맨날 술에 담배. 새벽에 이렇게 운동해보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 감독님, 몸이 망가지면 덩달아 마음도 망가진대요. 힘들고 지칠수록 몸은 건강하게. 그래. 저도 좋고요. 같이 운동할 사람 생겨서. 근데 강 작가 좋네. 응? 탱탱해. 운동을 해서 그런지 좋아. 아니, 곧 죽을 것처럼 그러시더니. 그래도 좋은 건 좋은가 보죠? 그럼 자고로 남자는 문고리 잡을 힘만 있어도 여자를 생각하는 거야. 뭐라고요? 강 작가는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 가져온 차를 따라 정 감독에게 건넸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좋다. 이건 무슨 차야? 사모님 돌아가셨다면서요? 어떻게 알아? 바늘과 실인데 뒷조사 다 해봤죠. 그런 걸 뒷조사를 해. 제가 사실 감독님 싫었었는데 다시 좋아졌어요. 내가 왜 싫어? 말이 너무 많잖아요. 시나리오가 어떻고 저떻고 묻지 말고 행하라. 그럼 좋아진 건? 모성 자극? 응? 상처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순간 감독님에 대한 연민이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평소 고집스럽게 작업에 임하시던 게 상처한 고통을 잊으려는 몸부림이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오려는 거 있죠? 쇼를 해요, 쇼를. 감성이 그 정도니까 시나리오를 그렇게 쓰지. 로맨틱하지 않아요? 이혼한 미모의 여작가와 상처한 집념의 영화 감독. 뭐라고? 다시 영화 촬영이다. 수녀는 성당에서 매년 몇 명씩 해외로 자원봉사를 보내는데 자신이 거기에 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경호원에게 알렸다. 그리고 이번에 가면 한국에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말하자 경호원은 화를 참지 못했다. 평생 패배자로 살아갈 겁니까? 그런다고 상처가 치유될 것 같습니까? 기억이 없어질 것 같아요? 남편이 죽었고 아이도 사산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라 이거요? 그렇게 슬프게 죽었으니 평생 그 고통 감내하며 죽음도 바보처럼 살아가라 이거요? 그럴수록 더 눈 똑바로 뜨고 세상을 향해 맞짱 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힘겹게 노력하고 있어요. 천만에! 수녀님의 노력은 고작 자기 학대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좀 더 솔직해집시다. 전 늘 솔직했어요. 사랑한다 이거요. 수녀님을 사랑한다 이거요. 저도 김 선생님을 사랑해요. 여자로서 사랑한다니까요. 왜 수녀가 됐냐고 물으셨죠? 저한테 주어진 숙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눈앞에서 죽어간 남편. 4개월을 살지 못하고 조각조각 파편이 되어 쓰레기통에 버려진 뱃속의 아이. 수녀는 남편과 아이를 잃은 모든 것이 자신의 업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평생 가슴에 묻고 그저 묵묵히 견뎌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게 자신의 업보일지도 모르겠다는 숙명을 수녀는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수녀였죠. 중요한 건
그래봐야 그뿐이라는 거요. 그렇게 업보라고 생각하고 한평생 희생하며 산다고 해도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요. 그들은 잠시 말을 잇지 않고 생각에 잠긴 듯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생각보다 우리의 삶은 그리 길지가 않소. 김 선생님,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 깊은 곳에 죽은 듯 꿈쩍었는 제 본성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제가 다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요. 수녀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참으려고 했지만, 애써 감추려고 했지만 결국 올곧게 자신만을 바라보는 한 남자 앞에서 수녀는 또 하나의 진실을 깨달은 듯했다. 수녀가 되고 난 후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며 살아갈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제야 비로소 알았답니다. 제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 무엇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한 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는 것이 진리인 이상 우리의 삶은 고통일 수밖에 없어. 어차피 고통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소? 떠나기 전 선생님께 큰 선물을 받고 가요. 그곳에서 수녀인 저를 사랑하며 그들을 또한 사랑하려 해요. 그리고 언젠가 오늘 주신 선생님의 사랑이 생각나면 사랑하오. 사랑해요. 경호원은 수녀의 가냘픈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정 감독과 강 작가는 정상에서 동이 트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모님이 그럼 몇 년도에 돌아가신 거예요? 글쎄, 6년 됐나? 벌써 6년이네. 혼자 오래도 살았네. 외롭진 않으세요? 참나, 사돈남마라고 계세요. 다르죠. 전 이혼이지만 감독님은 사별이니까 짠하실 거 아니에요. 짠하긴 그런 거 없어. 재혼 안 하세요? 그게 어디 쉽나. 뭔 남마라도 돼. 알 거 아냐. 전 이혼장에 아직 잉크도 안 말랐답니다. 난 영화랑 결혼했잖아. 영화랑. 영화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줘요? 누가 나랑 살아? 영화 한 잡씩을 맨날 밖으로만 도는데. 재혼하실 생각은 있으시고요? 고맙지. 감사합니다, 쟤. 전 어때요? 재혼 상대로 저요. 나한테 시집 오게? 농담이에요, 농담. 감독님 당황하시네. 가만 보면 강 작가 은근히 나갖고 노는 것 같다. 어쩌죠? 뭐가? 감독님이 막 좋아져요. 내가 그렇게 불쌍해? 진짜로요. 큰일 났네. 제도적인 나를 깨버리고 본능적인 내가 되어 그 어떤 구속에도 얽매이지 않고 감정에 충실했더니 결과가 이러네요. 강 작가의 말에 정 감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감독님은 안 되죠? 아직도 얽매여 계시죠? 글쎄, 생각을... 감독님, 먼저 내려갈게요. 충분히 생각하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강 작가는 정 감독만 남겨두고 홀로 산을 내려갔다. 홀로 남겨진 정 감독은 진지하게 생각했다. 잠시 후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는 강 작가! 강 작가! 같이 가! 이젠 뒤돌아서 멈춰요. 그리고 웃어봐요. 한눈에 반해버린 내가 그대 붙잡을게요. 머뭇거리는 바보 같은 날 말도 못하고 웃음 짓고 눈을 스치는 그대의 모습 나를 녹일 것만 같아요. 이유천의 희곡 수녀와 경호원. 지금까지 출연해 이장원, 윤세웅, 나지형, 이지환, 차진욱, 이승주, 이병영, 김석환, 장민혁, 남도형, 박희은, 음악 강원기, 효과 안익수, 김성필, 신연파였습니다. 작가와의 대화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라마를 우리가 다 접하고 나니까 말이에요. 예. 결국 수녀도 경호원과 합치자는 건 아니지만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애초에 글을 썼을 때와 공연됐을 때와는 느낌이 조금 달랐습니다. 달라요? 글을 네. 썼을 때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어쨌든 한 번뿐인 삶, 감정에 충실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진정한 삶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쓸 때는 엄연히 이제 수녀가 그런 식으로 이제 감정에 충실하는 그런 네. 선택을 했어야 됐고요. 예. 그게 이제 공연화되었을 때는 많은 분들이 보시고 나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 이외로 오히려 그 반대, 그러니까 수녀가 감정에 충실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서 오히려 그 부분을 더 극대화시켜서 관객에게 보여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어떤 양분의 얘기가 있었긴 있었는데요. 예. 어쨌든 제 쓴 사람의 의도로서는 본능에 자기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걸로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걸 얘기하고자 했던 거죠. 글로 이루어졌을 때하고 실제 배우에 의해서지만 실제 상황이 눈앞에 벌어질 때 느낌들이 달랐던 거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다르죠. 그리고 또 실제 재밌는 게 이제 영화 감독, 정 감독하고 예. 강 작가 사이의 감정의 줄다리기예요. 예. 이건 우리가 사실 많이 보는 장면입니다. 예. 실제 상황에서 많이 있는데 끝에 이 강 작가 같이 가 이러고 끝나잖아요. 예. 이게 이거는 이제 여기 작품 속에서는 뭐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 강 작가의 마음을 감독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제 추측에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이 이 작품이 하고자 하는 얘기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걸 이제 명확하게 밝히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약간 관객의 몫으로 어느 정도는 돌리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졌죠. 저는 이 강 작가가 참 매력적이던데요. 많은 분들이 공연을 보시고 나서도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관객들이 작품 다 접하고 난 연극을 보고 난 다음에 반응이 되게 어떻게 흘러나오던가요? 일단은 아주 이제 직접적인 반응은 네. 수녀와 경호원 장면은 좀 지루하다. 그리고 그 영화랑 강 작가랑 정 감독 그 영화 촬영 씬들은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흥미로워 막 빠른 템포로 재밌고 그런데 수녀와 경호원 씨는 약간 좀 지루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었어요. 예. 일반 네티즌들의 의견이. 예. 그래서 그거는 아무래도 수녀와 경호원은 어떤 그 자기 내면과의 싸움을 제가 말로써 대사로 풀었기 때문에 어떤 드라마의 흐름보다는 어떤 대화의 주고받음이 이제 많아서 그렇게 네. 아마 관객들이 느낀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영화 촬영 장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현장 자체가 굉장히 액티브하고 그리고 아주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영화 촬영 그러면 누구나 흥미를 갖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장면들이 나와서 아마 그렇게 관객들이 많이들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뮤지컬 강세 속에서 이제 순수 연극 많이 어렵게 이끌어 나갑니다만 젊은 연극인으로서요. 앞으로 방향 계획들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일단 뮤지컬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이제 뮤지컬이 대학로에서 굉장히 이제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네. 특히 연극 연출을 하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혹지 않은 많은 분들은 이제 뮤지컬 때문에 연극이 굉장히 더 어려움에 처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뮤지컬은 어쨌든 뮤지컬 나름대로의 그 팬층이 있는 거고 관객층이 있는 거니까 뮤지컬 때문에 연극계가 어렵다 싶다 이전에 그 연극계에 종사하는 저를 비롯해서 저희 후배나 저희 선배님들이 좀 더 연극을 부흥시킬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색에 맘먹고 각자의 길을 잘 걸어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렇죠. 들립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작가 이유천 씨와 함께 수녀와 경원 작품을 접하고 또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환 위기가 있었습니다. 외국 자본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준비할 때입니다. 내일이 기대됩니다. 한국증권업협회. 동엽이 형은 곧 아빠가 됩니다. 윤도현의 아내를 닮은 딸은 벌써 3살이죠. 이들은 보장자산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삼성생명 퓨처 30 플러스로 준비했습니다. 보장자산, 삼성생명 FC에게 문의하세요. 보장자산을 위한 이름, 삼성생명 퓨처 30 플러스. 서두에요. 의학이나 과학이 증명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참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그중에 대표적인 게 사랑이라는 감정,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도저히 증명할 수도 규명하기도 참 어려운 거죠. 남녀간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부모, 어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 또 그런 거고요.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니까 또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삶의 신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독서실 지금까지 극본 선욱현, 기술 이흥규, 연출 이계창이었습니다.